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수능 날이었죠. 우선 들어가기 앞서 수험생 자녀를 두신 모든 학부모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훌훌 털어버리시고 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단은 덱스터를 한 예시로 들으면서 바닥에서 10배가 올라간 종목에 이 굉장히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지옥이 공개되는 일정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메타버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만큼 오늘 시장에 장 초반에 발생했던 이 변동성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벌겠다고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보면은 트렌드가 맞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비싸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정상적인 종목은 과도하게 싸지는 현상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끝은 항상 실적에 수렴하는데요. 주가의 고점을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지금의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의 이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쪽 섹터가 굉장히 핫하고 뜨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실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사실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지금 당장 들어갔을 때 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때문에 섣불리 매매가 잘 손이 가지 않는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는 일부 반등을 해도 종목군들이 가지 않고 또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목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주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비싸지고 있고 정상적인 종목은 과도하게 싸지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항상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물려 계시더라도 잘 들고 그냥 버티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관점 변함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수가 10시를 기점으로 순식간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면서 그동안 강했던 게임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일부 테마를 만들었던 신규 상장 종목군들까지 굉장히 빠르게 급락이 좀 진행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아마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좀 대기하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많이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좀 아쉬웠던 구간이고요. 전일 제가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상방을 바라보고 본저 밴드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이 강한 게임주 섹터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자, 오늘 수급을 좀 한번 보죠.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약 상승,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기준에서는 워낙에 대형주들이 오늘 수급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밀렸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2차 전지와 게임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적으로는 방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전혀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전일 미 증시가 약조정을 보였었는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뭐 코로나 재확산 뭐 이슈로 조정, 사실은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10시 이후에 급락한 이유는 아마도 항생지수의 급락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또 다른 부동산 업체가 증권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 같은 이슈가 잠시 시장을 짓눌렀을 뿐이고요. 중국의 헝다 문제 또한 조금 구닥다리 악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변동성을 줄 여지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전일 1조 4천억의 선물 매도를 던졌던 외국인은 일단 매도의 강도가 낮아진 상태죠. 그래서 어제 마감 시황에서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 유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 매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최근 현물 매도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이 추세적인 부분은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지수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대신 워낙에 이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코스피는 잘 가지 못하지만은 코스닥 지수 쪽으로는 여전히 상승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비록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승의 강도를 키우고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매일매일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하락 종목수는 항상 많고 지저분한 시장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게 문제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전일 이 싸이월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다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싸이월드가 12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뭐 다날, NH박스, 인트로매틱, 한글과 컴퓨터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뭐 종목군들을 보면은 다날이 페이코인의 확장 이슈까지 들으면서 어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거래대금조차도 어제 굉장히 많이 터졌죠. 오늘은 1조 가까이 터졌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를 저희는 오전에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일부 회원님들만 체결을 시키고 좀 끌고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딱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매수점가인데 이 종목도 싸이월드 관련해서 어제 강하게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매물벽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 신고가 영역에 싸이월드라는 재료와 메타버스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의 메타버스 종목군들은 많이 오른 상태고 이쪽 싸이월드 쪽은 후발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한글과 컴퓨터는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단기 과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보다는 단기 조정을 좀 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물벽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괜찮게 종목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장 초반에는 로블록스가 미 증시에서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이러한 영향으로 장 초반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덱스터가 다시 한번 장 초반에 뿜었죠. 네, 시세를 굉장히 빠르게 뿜으면서 상투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지금 구간에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본다면은 리스크가 훨씬 큰 구간이지 않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3차 파동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지금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주 넘어가서요. 바이브 컴퍼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는 후발 종목으로 어제 그제 강하게 올라왔죠. 오늘도 장중에 이 롯데백화점과의 이 연계, 그러니까 롯데백화점과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트윈에 플러스 이 커머스 연계, 메타버스 커머스라는 연계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다시 관점을 바꿔서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 트윈 기술에 플러스 커머스가 연계됐다라는 거는 이 수익 모델이 하나 생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은 싸이월드 관련된 다날과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비덴트죠. 일단 이슈적으로 오늘 이런 이슈가 하나가 또 나왔었죠. 코인 담보 대부업 등장, 비과세 현금화 가능해졌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비덴트의 토로스 투자증권에서 지분을 5%를 장내에 매수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비트코인 담보대출까지 나온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고가 영역이 28,000원까지 열려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와 다르게 얘는 위메이드와 연계가 됐기 때문에 같은 이 거래소 관련 종목이지만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덴트 그리고 비덴트에 투자를 받은 초록뱀 미디어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마 초록뱀 미디어도 계속 이러한 눌림 구간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게임 종목군들 굉장히 시장에서 좋았고요. 특히 위메이드 장 초반부터 갭을 좀 들어 주었죠. 장 초반부터 약간 갭을 들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저도 위메이드는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따 하나 다 보고요. 아 맞다, 어제 트임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어제 트임은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매매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구간까지 매매가 안 돼서 장 초반에 저도 분명히 이 구간에서 매수를 걸었었는데 제게 늦게 체결이 여기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걸었는데 제게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서 빠르게 수익을 보시련 하고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짧게 수익 실현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이 1분봉으로 한번 보죠. 1분봉으로 종목을 1분봉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저가를 올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호가창에 이 강한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호가창에 강한 매수세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같이 매매를 했는데 이 상장한 이 시초가죠. 그 당시에 시초가인데 이 시초가를 강하게 넘으려고 할 때마다 대량의 매도세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량 매도를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어찌되었건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식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한 공식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크게 위험한 매매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게임주 말하다가 말았네요. 자, 위메이드가 이 지스타에서 일단은 내년 2022년도에 업그레이드된 블록체인 게임을 내놓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여기에 바람의 연이라는 게임의 이 회사 슈퍼챗과도 제휴를 한다라는 이슈까지 붙으면서 일단은 게임주의 명맥을 살려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시장의 대장주고요. 일단 위메이드가 꺾이지 않는다면 게임주들은 무한 순환매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게임주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조이시티가 또 위메이드와 엮이면서 거기에 최근에 넥슨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죠. 넥슨 GT 관련해서 이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오늘은 넥슨 GT보다 넥게임즈가 훨씬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으면 좀 편했는데, 5장에 밀릴 때 종목 편입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게 종가 베팅을 못하고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넥슨 GT는 뚜렷한 호재보다도 지금 이 시장에서 3N이라고 불리는 회사 중에서는 넷마블도 NFT를, NC소프트도 NFT를, 근데 넥슨만 아직 말이 없죠. 넥슨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밀리더라도 오늘 워낙에 강하게 돌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미토온이라는 게임 회사도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했다가 일단은 밀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소셜 카지노,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 조금 더 종목 설명을 해 놓았는데, 미톤 이 게임 회사 중에 풀팟 홀덤 글로벌 버전의 NFT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이미 2018년도에 출시한 메타버스 카지노 게임인 VR 관련 게임이죠. 그런 것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피트원 관련해서도 토큰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키워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스타가 끝나기 전에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장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스트 소프트를 매매를 했었다라고 했죠. 근데 생각보다 아침에 이 메타버스 종목군들 흐름들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고, 아침에 당연히 갭을 들어줘야 되는데 갭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부터 매도를 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면은 매매를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최근에 계속 돌파 매매로만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바닥권에서 매매는 좀 진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매매를 좀 진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밀렸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은 지금 메타버스와 게임주 그리고 2차 전지로 흘러가는 이 삼각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의 이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급등을 했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차익 매물이 쏟아졌지만은 이런 여파에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양극재 관련된 3대장이 있는데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등도 정말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일단 에코프로 BM은 쉬는 모습 고점에서, LNF는 이제 신고가를 한 번 더 넘기려고 하는 모습, 코스모 신소재는 후발인데 따라가려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막판에 수급 매매로 좀 약간 좀 대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수급 매매 정도 대응을 했고, 아직도 물량은 일부 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고점을 내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을 넘기면은 얘도 새로운 신세계로 넘어가죠. 요새 시장이 너무나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카페에 설명해 놓은
이 전액 관련된 종목분들, 원래 전액 전해질 해서 후성도 들어갔지만은 대주주가 200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후성은 빼버리고 전액 중에 엠캠이라는 종목, 엠캠이라는 종목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죠. 계속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부터 계속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정도로 진행을 했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탐방 노트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 2025년도에 3천억 밸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전액 섹터 안에서 가장 빠르게 캐파를 늘리고 있는 회사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종목이죠. 지금 고점과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종목입니다. 어느 순간에 돌파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 구간에서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러한 구간이 돌파가 되고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다시금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국내에서 1위고요. 이 현재 증설해 놓은 캐파가 10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업사이드가 될 캐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